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준영입니다. 자, 오늘 3월 27일 일요일 지금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자, 지역농협 이슈 정리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들어왔어요.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지역농협 이슈는 사실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못했는데 오늘 어제 막 계속 연락이 오셔서 일단 제가 빠르게 오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핵심 이슈를 전달 드릴 텐데요.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은행, 기업은행 다 이제 몇 년 동안 그 이슈 정리 해드렸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면접 때 차별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 농협 이슈 정리가 사실 면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협과 지역 농협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이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요 PDF 파일은 기존대로 제작을 했고요.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지 않은 이유는 면접 때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때 제가 그 지역 농협별로 맞춰서 이제 맞춤형식으로 제작을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전체 제가 25개의 기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기존의 우리은행, 기업은행처럼 뭐 완벽한 퍼펙트한 정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현재에서 지역 농협이 이런 데구나,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한 측면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 분석 제가 이어갈 건데 문항 분석 전에 이러한 이슈들을 알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만 작성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거지. 이러한 측면으로 상식적인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더더기 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지역농협 이슈 정리는요, 25개 신문 기사로 지역농협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비전공자이던 관심 없던 취준생들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본에 지금 한 200명 정도 채용하죠. 정확하게 1300 몇 명이었죠? 작년보다 40% 채용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세요.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여러분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지원조차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남부터 이틀이 남부터 이 자료는요, 여러분의 자소서를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하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이 PDF 자료에는 이걸 넣어놨는데 PDF는 구매를 하는 건데 구매 안 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는 것만 대략 감을 잡으시고 구매 만약에 하실 분들은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농업이 하는 일, 이거는 제가 그냥 갖고 와봤고요. 농협 미션과 비전 핵심까지 이런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조직 현황 보시면은 지금 지역 농협과 농협은행 잘 이제 우리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다르죠, 달라. 제가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농협 중앙회 조직 현황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지역 농협과 축협이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고 뭐 결론적으로 은행과는 당연히 차별성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지역 농협은 2금융권이고 그 다음에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뭐 주인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과는 약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의 구조라든가 사업 방향 등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시중은행이지만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이익 상생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집사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자소서에 집중을 해야지 그것이 직무 역량과 연결되지 그냥 일반 시중은행 작성하듯이 영업 역량만 강조한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가고요. 지금 한 여기 이제 15개의 본부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지역 농협들을 선택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신문 기사를 구성해놨냐, 항상 제가 시중은행들 분석하듯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디에서 갔다 왔다 그것만 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업 분석 이슈를 갖고요, 자소서와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여기 넣어놨으니까 블로그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자, 먼저 총 다섯 문항이었죠. 지금 총 다섯 문항이었고, 문항 분석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내일 아침에 일찍 한번 찍어볼게요. 문항 분석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 다섯 문항인데, 1번이 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활동 성취한 거, 직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2번 예상치 못한. 그 다음에 3번 기존 관행 벗어난 거. 4번 농협은행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일. 5번 급변하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흐름 속에서 농협의 역할과 방향성,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면접 중장이 이런 자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이슈를 활용해서 우리가 면접이나 자소서 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 면접 때 활용하는 거예요, 면접 때.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골머리가 가장 아픈 문항은 몇 번일까요? 대부분 5번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문항분석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왜 5번이 어렵냐? 여러분, 지금 5번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면 안 돼요. 문항 분석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5번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변별력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기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고민한 친구들은 분명히 면접에 차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번부터 나오죠. 뭐야? 2022 유통 트렌드 라이브 커머스 열풍? 이 기사를 뭘 활용하라는 거야? 지금요,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특히 알 거예요. 이 지역 농협은 물론 서울에도 있지만 지역 중심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는데, 특히 지방에서 이러한 농축산물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자, 결국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열풍이 불어나고 있고, 농축산물 소비가 지금 폭풍 성장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이거 why? 야, 나는 지금 시중은행만 쓰다가 지금 쓰려고 하는데 이 뭐 유통 트렌드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문학 분석에서 해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업 분석에 대한 이슈만 넣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 문항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자,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흐름.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지향해야 될 농협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라고 할 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키워드다. 왜? 지금 지역 농협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에 큰 변화가 감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신문기사 25개 정도 보면요, 웬만한 지역 농협의 이슈 정도는 알 거예요. 그 목적인 겁니다. 자, 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거 지금 5번하고 연계되는 거죠. 농산물 유통에 새롭고 다양한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며 농산물 유통 판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양상이다. 자소서에서 아까 문항에서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그 생각을 작성하라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농민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파느냐보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사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때다. 이게 포커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거에 집중이 돼도 좋지만, 앞으로의 유통 트렌드는 뭐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사고 있냐가 집중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은 4차 산업혁명, 산업의 구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비대면 유통 흐름 속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은 사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답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걸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2년 유통 흐름을 살펴보는 신년 기획, 2022년 유통 트렌드 읽기를 3회에 걸쳐, 여기 이제 신문 기사에서 연재를 하는 건데, 자, 보시면,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2020년에 6조 2천억이 넘었대요. 이거 엄청 많은 거잖아요. 자, 농협 지자체 판로를 확대를 가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로를 계속 열고 브랜드를 만들고 마케팅 교육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농협에서. 왜? 중요하니까. 앞으로의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유통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지, 그리고 단순하게 기존에는 그냥 있던 거를 파는 데에서 그쳤지만 지금 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면접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무조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농산물 유통시장 무게중심을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다. 자, 전자상거래가 무섭게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로마트에서 판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이 커져가는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 역시 확대되는 모양이다. 한번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 그럼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를 내일이라도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소스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 PDF를 써놨죠. 22년 상반기 지역 농협 자소서 5번과 연계 생각해라. 제가 이번에는 이 영상을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뽑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좀 그 간절한 친구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은 그냥 일단 무료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 때는 분명히 제가 각 지역별로 타겟을 해서 다시 영상 제작을 할 거지만 이 영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좀 저는 잡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라이브 커머스의 일성화 열쇠는 신뢰라는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홈쇼핑이나 이런 방식보다 훨씬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 원산지 좋아요? 이거 로컬 푸드예요. 대부분의 지역 농협에서 강조가 뭡니까? 로컬 푸드 아닙니까? 로컬 푸드. 그렇죠?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은 건강,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자, 그렇게 된다면 원산지에서 나온 어떠한 물건, 몸에 좋은 물건, 신선한 것들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고 사람의 관심도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실시간대로 보여주고 그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뭐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재배가 이루어졌냐, 이런 것들을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나 좋은 거죠. 자, 판매자는 판매 물품의 특징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댓글 등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현장에서 바로 답해줄 수 있다. 이런 거래 방식은 언택트 유통에 대한 선호 경향이 짙어지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다. 단 지금까지는 어떠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영역이 저는 필수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농산물 유통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는 대화하는 판매를 지향하며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걸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협 지자체도 팔 걷어붙여. 그 다음에 지난해 주 2회 꾸준히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을 진행한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걸 얻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읽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농협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제주농협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에 뭐 들어가서 어떠한 것들을 했나, 반응이 어땠나, 여기에서 일했을 때 마케팅 포인트가 뭐였나, 소비자들은 어떠한 생각 갖고 있나, 그런 걸 조사해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면접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엄청난 매력이 발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북 부항동협 역시 라이브 커머스 열고 20분 만에 쌀 500포대를 다 판매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협 중앙에는 뭐 23년까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일관성 있게 다 가겠죠. 각 지역별로.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 확대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될 거라고 했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대는 뭘로 연결돼요? 농가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가 소득의 증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 소득의 증대로 연결될 거고, 이러한 농가 소득의 증대는 우리의 조합원님들의 이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해서 1번 기사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러한 기사도 담아봤어요. 농축산물 유통 기반 중심의 판매 활성화. 경기농협본부장님 인터뷰 내용인데 이러한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농협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다 취합하지 못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지금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제가 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보는 친구들이 경기농협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시면 되죠. 경기농협은 함께하는 100년을 목표로 소통과 협력으로 영농 형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겠다. 누가 한 거예요? 경기농협 본부장님이 하신 거예요. 22년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서 비대면 시대에 농업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보급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스마트 농업 별표자, 스마트 농업. 이런 키워드도 알고 가야죠. 면접에서도 스마트 농업. 자,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은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 지원 할인과 어려움을 겪은 그 품목을 중심으로 뭐라 한다고 한 거예요? 판매 지원 할인과 나눔 행사.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시중은행들과 완전히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성이 아니라 다른 점.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를 위해 경기농협은 올해 농축산물 유통 기반 중심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농협의 올해 중요한 추진 과제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목표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 4번 문항에 입사 후 성취하고 싶은 목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에 이 목표가 작은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목표 될 수 있겠죠. 전체 농산물 판매 실적이 4조 2,815억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숫자를 갖고 내가 내 스스로의 목표를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소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식문화 축소로 이어진 가정 내 장보기 활성화로 하나로마트 사업의 증가가 성장폭을 기록했다. 자, 그럼 뭐냐? 경기 농협에서 지난해 4조가 넘게 판매가 됐다. 자, 왜 됐어? 자,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 더 늘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식당을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집에서 우리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로마트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사갔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성장에 큰 원인이 작용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985억 원이 증가한 4조 3,8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대요. 그럼 당기적 목표 여러분들 이거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경기 농협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 달성을 위해 뭘 해요? 추진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기지역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농협은 국가인증 취득 확대와 농산물 공동 수급 방안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농산물 유통 기반을 강화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건 어떻게 how to 강화를 할 것인가의 나의 생각을 작성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학교 급식, 군납 등 공공사업 참여, 농협 확대. 그럼 현재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아까 나왔잖아요. 똑같이. 그럼 이게 지금 경기 농협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등을 찾아보면 좋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사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최근 탄소 중립이 사업 전반에 되면서 사업 박차 갈 예정이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 김 본부장은 도내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강조했대요. 그럼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면 좋다는 거죠. 자, 경기농협은 40여 개에서 이런 것이 잘 살펴볼 필요 있겠네요. 경기농협 지원하시는 분들. 경기농협은 40여 개소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25년 가까이 안성, 여주, 연천, 수원, 용인, 양평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판매처로 농업인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렇네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경기 농협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농가 수입 증진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물을 죄송합니다.
정신없네.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농산물 판매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디가? 경기농협이. 이거 메리트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네요. 경기농협. 괜찮네요. 어. 양 양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다 이룰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농촌 일선 돕기와 사회공헌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기농협 구현하겠다. 이해되시죠? 자, 충북농협. 또 충북농협을 쓰시는 분은 이런 걸 참여해 보는 거예요. 자, 충북농협은 유통 선도 모델 40개와 온라인 판매 130억을 달성했다. 4번에 또 연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요. 자, 보세요. 충북농협 쓰시는 분들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충북 지역본부 뭐 어쩌고저쩌고 농축산물 통합 마케팅 결의대회가 열렸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하면은 이런 마케팅 결의회도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대회에 참석한 도내 마케팅 조직 관계자 20명은 농축산물 유통 선도 모델 40개 육성과 온라인 판매 130억 원을 달성을 다짐했다. 이게 자소서 연계 포인트예요. 4번 예를 들어서 단기적 목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숫자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요. 왜? 여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요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영업 역량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업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 충북농협은 올해 연합 마케팅 조직 개편과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 사례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충북농협은 농축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목표액을 지난해 101억에서 올해 130억. 거의 30억 상향 조정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30억을 늘리려면 충북 농협도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소서 문항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뭐 지금 코로나 이슈로 비대면 유통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답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비대면 그 온라인 목표도 이렇게 30억이 늘었어. 그럼 내가 충북 농협으로 지원해. 그럼 뭐라고 했어요? 답을 줬네 그냥 여기요. 그쵸?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대요. 그럼 그 콘텐츠 제작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30억 올릴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방송 촬영과 농민 교육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공간. 어떻게 활용할 공간이야? 여기에는 그냥 둘이 뭉실한 활용 계획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쪼개서 세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 실무자도 엄청나게 좋아할걸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면 안 그런가요? 자, 그리고 130억 숫자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접장에 가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달리 본다니까요, 진짜. 그 다음에 충북 농협 지원자들은 4번 목표 활용해도 좋다. 이러한 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원산지, 아유, 못하네요. 원산지 표시가 등급화 도입됐다. 자, 우리가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도 이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관련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금융권만 준비했으면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조합원 분들과 이제 같이 함께 상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요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지금 없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라도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 농촌 10대 이슈 뭐예요? 쫙 나오죠. 요거 쭉 보시라는 거예요. FTA 뭐 본격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가속화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요런 거. 영농 인력난 지소. 그럼 요걸 쫙 보고 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역 농협에서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 신용 경제 이쪽에서 어떤 걸 내가 좀 도움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계돼서 생각해 보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위에 나온 내용들. 보시면 선정한 10대 이슈는 뭐예요? FTA 중심의 신통상 질서 본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 경영 부담 가정. 그럼 어떻게 농가 경영 부담을 좀 완화시켜줄 방법이 우리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어떻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 그 다음에
농업 부분 탄소 중립 가속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 농협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해결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보완과 계속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번 LH 사태 때문에 뭐 이런 거 났을 거고 영농 인력난 지속적으로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일반 시중 운행이면 이거 관심 있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지역 농협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면 조합원들도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을 한번 쭉 내용을 보세요. 제가 핵심만 지금 일단 줄게요. 각각의 내용은 여기 다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좀 우리가 그냥 한번 쑥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래요.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시장에서 식량 자급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깊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관심 안 둬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여기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또 뭐다? 자소서 5번과 관련된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T 기술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가 급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고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업인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산지 동안 대응 강약. 결국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제가 준 게 아니라 기사에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고요. 자, 이번엔 부여농업 나왔네요. 부여 마켓. 자, 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뭐예요? 지역 상권 붕괴와 오프라인 붕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농식품 유통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요?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유통시장에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도매와 유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식품 유통시장들은 최근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온라인 마켓. 여러분 자소서 1, 2, 3, 4, 5번 중에 5번이 계속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4, 5번을 잘 작성하면 면접들 편하다고요. 왜냐면 제가 문항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 2, 3번은 사실 딱히 농협에 관심이 없고 금융권에 관심이 없고 지역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알면 연계시키면 더 파워풀하겠지만 근데 4, 5번은 관심이 있어야지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직접 눈으로 상품의 신선도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왜냐면 불안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농축산물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해 받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기사와 똑같이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그 이슈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품을 수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 당연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도 현재의 90초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굳어진 소비 행태가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 안 그친다.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각 기업들이 이렇게 모든 판매나 이런 유통 구조를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절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사람이 한번 뭔가를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하면은 그게 계속 그대로 가려고 해요. 이게 신기해요. 자, 그래서 장기 소비 형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죠. 고객이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의 관점에서 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좀 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결국 유통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더. 그리고 고객들은 또 그 다른 것들을 또 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농업이나 농촌, 경제도 계속해서 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지금 이처럼 온라인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귀포 인정, 포항마켓, 경기마켓 등이 생겨났대요. 이거 여러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각 지원할 지역이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부여마켓 또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농식품 유통시장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마켓을 개설했는데 부여마켓
주식회사 달싱에서 운영하는 충남 부여군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마켓 부여마켓은 1월 1일부터 서비스 시작했대요. 자, 부여마켓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부여마켓.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 및 장기화와 농축산물도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이 급격히 개편되고 있는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 부여마켓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금 다 뭔가가 나오잖아요. 다 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근데 약간씩은 뭔가 달라. 그런 것들 우리가 면접장에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여의 대표적인 제철 과일, 딸기, 표고버섯, 밤 등의 신선식품과 어쩌고저쩌고 100가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고, 조기 안착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젊어지는 농협 유통 비결은 뭐다? 조직 혁신과 디지털 전환. 농협 유통이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점포를 개점하고 사내에 DT 전략팀을 두고 디지털 기술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한다. 자, 하나로마트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하나로마트의 디지털화는 뭐예요? 농협이 추진 중인 농축산물 유통 혁신의 과제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한다는 거죠, 뭐. 그쵸? 농협 유통 관계자는 최근 라이브 커머스에도 뛰어들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시간 방송은 계속 나오잖아, 라이브 커머스.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how to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걸 내가 혼자 다 생각한다? 아니요. 제가 지금 신문기사를 읽어드리면서 각 지역 농협별로 뭔가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럼 여러분들 지원하는 그 지역 농협에 그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벤치마킹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주요한 실질적인 방법을 저한테 지금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소서는 이건 이렇게 쓰세요, 저건 저렇게 쓰세요.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자소서를 구성하는 것과 모르고 구성하는 것은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보시고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농협은 이달 들어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 농업형 스마트팜 통합 지원 체계를 확정한다고 해요.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 스마트팜은 뭐예요? ICT, IoT, AI 등 4차 산업 시대 첨단 기술들을 접목해서 농산물 재배 환경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경작 관리하는 미래 농업 모델이다. 스마트팜.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죠. 자, 농협 유통은 올해 여름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이를 선보이고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채소인 버터헤드 레터스, 이자 트렉스 이거를 재배했대요.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창동 농협에 갈 친구들이라면 이런 거 저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고 이게 스마트팜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게 엄청난 열정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도시 고객들에게 선진 농업 시스템을 알리고 농산물 성장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거.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신선하고 성장 농산물 성장 과정들을 눈으로 보여주면 신뢰가 확 오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여기서 할 것 같은데요.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은 우수 고객에게 스마트팜 채소를 증정했대요. 좋네요. 이런 것도. 그래서 농협이 생각보다 굉장히 뭐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또 나왔죠? 유통 대세 라이브 커머스. 이거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지겹죠? 지금 요것만 듣더라도 대략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각 지역 본부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시란 거예요. 각 지역 본부별로 또 지역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넘어가고요. 제주농협 하나로마트 지역사회 환원 계속 추진. 자, 일반 시중은행과 또 지역농협이 좀 차별성이 있는 거는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부, 그다음에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훨씬 더 끈끈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 조합원의 이 농가 소득의 향상 이런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 조합의 입장에서 우리 그래도 우리 어디 땡땡 뭐 제주 농협 우리 그래도 우리가 조합원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지역 사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이 조합원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단지 금리 1%, 2%에 내 돈을 완전히 막 슉슉 움직이진 않겠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다른 거예요. 일반 시중은행들하고. 음. 자, 그리고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 6월부터 모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요거는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쭉 보시고요. 자, 탐방 선동농협. 야, 12시네요, 여러분. 기마농협. 경제사업 집중하겠다. 판매농협 구현 성과. 아, 한번 볼까요? 자, 강원 철원 기마농협이 지금 기마농협 지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 경제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판매농협 구현의 성과를 거뒀대요. 기마농협은 도단위 연합 판매, 그러니까 판매 사업도 지금 잘한 거예요. 판매 산업에 적극 참여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모든 147억 원의 추가 실적. 와, 147억.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엄청 크다니까요. 규모가. 기마농협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어, 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잘 안 보셔도 되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뭘로 했지? 이거 면접 갈 때 보면 돼요. 자, 결국 보세요. 기마농협은 지난해 일본으로 파프리카 228톤을 수출해서 매출을 한 5억 정도 올렸고, 이러한 경제 사업 성과는 어떻게 돼요? 신용 사업을 이뤘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계, 신용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사업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지점에서 일하는 거고 경제사업은 아까와 같이 그런 유통구조가 이제 많게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그렇게 저렇게 막 해서 팔로개척이나 이런 것에서 수익이 났어.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다시 신용사업으로 들어오겠죠. 그 돈을 조합원들이 다시 우리 긴마 농협으로 맡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 자산이 늘어날 거고, 단기 순손이 늘어날 거고, 예수금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고창 농협은 조합원 자녀한테 4,750만 원 정도의 장학금도 전달했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 일반 시중은행과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여기 또 나왔죠. 경남농협은 뭐예요?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 3천억이 목표래요. 자소서 4번 문항 잘 연결하세요. 경남농협 지원하시는 분들. 이제 읽는 방법 여러분 대충 알았죠? 요렇게. 경남농협은 전년 대비 6.1% 성장한 3천억 원을 사업 목표로 잡았대요. 이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시설 최소 성취하기 및 주 생산품목 가격 하락 시 가격 지지 특판전 계획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죠. 그다음에 온라인 채널 마케팅 이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마케팅 채널.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안 하고 면접에 가도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란 거예요. 그쵸? 자, 보령 대천농협 창립 50주년 신용사업 지속성장. 와, 하나로마트 매출 전국 최상위권. 보령 대천농협 가시는 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 아, 보령 대천농협에서 이런 것을 했네? 이거를 로열티로 갖고 가는 거예요. 사업원은 무조건 로열티로 갖고 가야 됩니다. 자, 50년을 넘어 100년 이상 지속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에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입사 포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일본 자기소개에 이걸 약간 변형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놀라지 않겠나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용사업은 뭐예요? 예수금과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5,500억, 3,600억. 와, 연체율도 낮아. 하나로부터 매출도 432억이야. 여기는 뭐 신용 경제 다 두 개 다 잘 되는 데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가면 좋죠, 여러분.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한평농협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고요.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슬로푸드와 로컬푸드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 식생활 문화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식생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농협이잖아요. 하나로마트. 이게 물건을 사더라도 물론 이마트도 좋지만 이마트와 또 하나로마트도 달라요. 여러분 그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고기나 야채 막 이런 거 사면 또 엄마들은 하나로마트 많이 가요. 이게 왜냐면 이 로컬 푸드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믿고 사는 그런 신뢰. 이게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내용들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로컬 푸드 장점은 각 지역 문화 생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훨씬 더 강점으로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강점들을 라이브 커머스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태백농협, 하나로마트도 이렇게 매출이 쭉쭉 늘어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내용도 지금 다 어느 정도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 이해되시죠? 뭐 전혀 몰라도 제가 지금 25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일단 지금 12시가 넘어오는 관계로 제가 또 문학 분석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그냥 보시더라도 농협 지역 농협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신문기를 갖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자소서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이어서 바로 자소서 문항분석 영상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원서 쓰세요. 무조건 쓰시고 필기 합격한 다음에요. 그 남은 시간에 집중 며칠에서 면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로 여러분들 화이팅 메시지 남겨주세요.